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금요일 아침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에 따른 관련 사안을 논의할 민관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맥스터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기피시설이기도 합니다. 협의기구의 핵심 역할은 안전한 건설과 보상을 이끌어내는 일인데요. 앞으로 1년 정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반발과 갈등 끝에 7월 24일 주민의 81.4% 찬성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한 달 뒤인 8월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은 주민 갈등 치유를 위한 상생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 두 달여 만에 민관협의기구가 출범해 상견례 격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한 특히 동경주의 여러 민원들이 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협의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주시, 경주시의회, 한수원, 원전인접 3개면과 시내권 주민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반발이 심한 양남면은 위원이 선임되지 못했고 산자부 위원도 4급 서기관이 임명돼 담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협의기구 역할은 맥스터 증설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저희는 시설을 안전하게 건설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소통과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맥스터 건설에 지원책이 없었던 만큼 기준으로 삼을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 10년 연장의 경우 1년여 줄다리기 끝에 지원액을 1,31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맥스터 증설의 경우 건설비가 420억 원으로 많지 않아 한수원은 지원비가 이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고 경주시는 기피시설을 받아준 만큼 플러스 알파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협의기구 활동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편 한수원은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맥스터 증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14년 이후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동해안에서 각종 재난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19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집계한 결과 동해안에서 집중호우나 태풍 외에도 산불과 지진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이어서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은 포항시 흥해읍 이팝나무 군락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승격을 예고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기쁨 반, 걱정 반입니다.
지진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건축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다시 규제가 강화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마을 언덕이 입합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쌀밥이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입합나무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흥해읍 입합나무 군락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며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승격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다니는 곳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그러니까 엄청 좋네요. 이곳 포항시 흥해읍에는 수령 150년 안팎의 입학나무 26그루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학나무 군락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포항 흥해읍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도시 재건을 위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 지역이어서 주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지정문화재인 입합나무 군락지와 흥해향교, 제남원은 흥해읍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주변 200m 안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진 이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이에 포항시는 경북도에 건의해 지난해 8월 흥해읍 중심부의 고도 제한을 상당 부분 풀었습니다.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화재에서 200m 내 구역이지만 포항시의 도시계획 관련 법률을 적용받도록 해 사실상 규제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입합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지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만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새로이 재생이 되고 재건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리와 고도의 제한이 다시 묶인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흥해읍의 특수한 상황을 문화재청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형상 변경 조건을 기존대로 하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끔 저희들 포항시가 추진하겠습니다. 흥해읍 입합나무 군락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및 행위 허용 기준 변경 여부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천연기념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이 경북도 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할 경우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 비용도 청구합니다. 과태료 부과 장소는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입니다. 1946년 10월 항쟁 뒤부터 1950년 한국 전쟁 때까지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하는 위령탑이 대구에 세워집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한 지 10년 만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이 식량을 강제로 공출하고 친일 관리를 고용, 토지 개혁도 지연하자 노동자와 시민들은 대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섰습니다. 이 시위는 인근 경북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 최소 수백 명이 숨진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빨개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보는 눈이 아주 저는 철이 없어 몰랐지만은 어머니는 그런 걸 느끼시고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어떤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에 10월 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일부를 진상 규명하고 위령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 뒤 10년 만에 10월 항쟁 등을 추모하는 위령탑이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원에 이달 말 준공됩니다. 높이 5m, 길이 13m입니다.
유령탑이 들어선 이곳 가창골 일대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던 10월 항쟁 민간인들과 국민보도연맹 관련자 등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학살된 곳입니다. 유령탑은 10월 항쟁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정리위가 권고한 6개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72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0월 항쟁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민중 항쟁입니다. 구심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후세들이 10월 항쟁에 대한 그 정신을 새롭게 가지지 않겠나. 유령탑 제막식은 오는 21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10월 항쟁 유족들은 추모 사업이 계속 이어져 잘못된 역사가 반복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뼈에 사무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수산 양식 분야 공모 사업에 토속 어류 산업화센터와 영덕군 등 4곳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속 어류 산업화센터는 2022년까지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ICT 기반 친환경 순환 여과 양식시설을 건립하고 영덕군은 2021년 1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 종자 생산시설을 조성합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포항시 구룡포읍과 호미곶면 육상해수 양식장에 스마트 양식시설을 갖추고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합니다. 문경시가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에 배와 도라지를 혼합한 추출물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자치단체가 3가지를 혼합한 식음료 조성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처음인데요. 앞으로 기능성 식품까지 오미자 가공 제품이 활발히 생산될 예정으로 지역 오미자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시의 기술센터는 지난 봄에 오미자 50%에 배와 도라지를 25%씩 섞은 혼합 제품으로 동물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 결과 세포 생존율은 오미자 단일 제품에 비해 20% 이상 높은 반면 염증 수치는 50% 이상 감소했고 백혈구 수치 역시 40%나 감소했습니다. 문경시는 추출물 개발 기술을 특허 출원했고 이달에 특허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적재산을 확보했는 것은 저희 문경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특허, 지적재산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경 오미자가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문경시는 동물 실험을 마치고 임상 시험 중인 당뇨병 치료 효능이 있는 오미갈소 제품 개발도 나서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특허 기술을 지역의 오미자 가공 제품 생산업체에 이전할 예정으로 기능성 제품은 오미닥터라는 브랜드로 잇따라 개발돼 출시될 전망입니다. 문경시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받은 오미닥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형의 상품을 만들어서 잘 알리기 위해서 일단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홈쇼핑 런칭을 할 계획이고. 문경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는 지금까지 오미자청과 오미자술로만 가공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와 사과, 도라지, 콩 등 다양한 추출물의 기능성 식품과 오미자 기름을 활용한 립스틱, 마스크팩 등 맞춤형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으로까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오미자 기능성 제품은 수출까지 모색되고 있어 침체기를 겪던 문경 지역 오미자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 냉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모두 27점의 스틸아트 페스티벌 출품작을 설치했습니다. 작품은 오천 냉천교에서 문덕 3교까지 약 5km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최정미 작가의 산책, 류신정 작가의 인상 해돋이, 손현욱 작가의 크랩 벤치 등이 산책로를 따라 전시돼 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투어 앱을 통해 5,000읍에 설치된 작품의 자세한 위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운정면에서 원남면 간 지방도 개량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량 구간은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에서 매화면 갈면리까지 15.5km이며 공사가 끝나면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울진까지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울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2년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북의 9월 고용률이 6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의 취업자 수는 14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 명 감소했습니다. 개인 공공서비스, 농림어업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덕군 수산업의 15%를 차지하는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지난달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1,5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었고 올해 전체 어획량은 2,0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연안 수온이 안정되고 중국 어선의 남획이 줄어 어획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오는 31일 야외 공연장에서 가수 최성수 콘서트를 사전 신청받아 무료로 개최하고 보문, 호반, 동요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길 위에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유튜브 경북 나들이 채널을 통해 경북 포레스트 언택트 힐링 투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경북 나들이 채널 구독과 경북 포레스트 힐링 투어로 시작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본인의 SNS 또는 블로그에 소감을 남기고 구독 인증 화면을 첨부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금요일 아침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